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오늘은 가축을 좀 바로 진도를 나갈까, 아니면 뭐 평년 착과량이나 과수 사종에 대한 그 평년 착과량이나 보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일단 저가전 과수 사종의 평년 착과량과 보험료에 대해 좀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에 거의 매해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험 가입 금액부터 좀 살펴보시면, 자, 과실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 당연히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겠죠. 1,000원 단위는 절사. 그리고 가입 가격은 이 보험의 그 계약자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당 가격 있죠. 한 주당 가격에 가입 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겠죠. 그리고 한 과수원의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이 한 주당 가격이 동일하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 가입 금액, 그리고 뭐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의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과 주수가 보험에 가입한 가입 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뭐 한 200주로 가입을 했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결과 주수가 뭐 한 150주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0주만큼 보험 가입 금액이 측정이 돼서 그 보험료가 계산이 되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50주가 줄었죠. 50주가 줄었기 때문에 이 줄어든 50주만큼의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면은 당연히 보험료도 감액이 되겠죠. 환급되겠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 적과 종료 후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가입 수확량 조정을 통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 보험료를 환급한다. 차액 보험료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고요. 차액 보험료라는 건 뭐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 마이너스 미납입 보험료,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고,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감액한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뭐라 그러죠? 우리 기준 착과량이라고, 그 저가전 착과감소 보험금 할 때 기준 착과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적과 후 착과수의 착과 감소 과실수, 요거를 플러스한 게 기준 착과수라 그랬죠. 여기 뭐 기준 수확량, 뭐 기준 착과수, 이렇게 좀 수확량 착과수 개념이 혼동되어서 이렇게 서술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이론서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술이 된 게 아니라, 뭐 여기 거 저기 거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가지고 개념들이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준 수확량이란 거는 기준 착과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수확량도, 이거 뭐 가입 수확량, 그 저가전 과수 사종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 개념이 아니죠. 착과량으로 판단을 한다. 다른 뭐 종합과수나 논작물, 밭작물, 뭐 이런 작물들은 다 수확량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적과전 과수 사종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렇게 4가지 품목은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착과량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적과 종료 후에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작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적과 종료 후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작다. 우리 가입 수확량은 뭐예요? 적과전 과수 사종의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과전 과수 사종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이 같아요. 애초에 보험 가입할 때 설정 자체를 평년 수확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평년 수확량보다 기준 수확량이 작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의 목적을 평년 수확량이라는 예상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의 목적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과수원에,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해당 과수원에 실제 측정된 수확량 수치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니라 평년 수확량이라는 예상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의 목적을 삼아 보험 가입을 하고 가입 금액을 산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면은 실질적인 보험의 목적이 산출이 되죠. 그게 뭐죠? 실질적인 보험의 목적. 일단 적과라는 작업을 마치고 그 해당 과수원에 착과되어 있는 과실, 그 과실 수, 그게 적과 후 착과수죠. 그리고 해당 과수원이 적과 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감소된 과실수를 인정해 준 것이 착과 감소 과실수잖아요. 착과 감소 과실수.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착과 감소 과실수는 0이 될 것이고요.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가 되겠죠. 요것이 이제 실질적인 보험의 목적인데, 이 대상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개념인데, 이 가입 수확량이라는 거는 예상 수확량이고, 이 가입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였지만 우리가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니 이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작다. 그러면 초과보험이 되겠죠. 내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농사짓는 과수원에 달린 과실, 착과된 과실, 그러니까 이 착과된 과실을 상대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애초에 보험 가입할 때 평년 수확량의 100%로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거보다 양이 작아. 를 보상해주는 그 대상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1억짜리 건물을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억 될 줄 알고 막 건물을 짓고 있어. 거의 완공 직전에 이 건물의 가치는 1억일 거다 라고 1억짜리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짓고 나서 실제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1억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1억의 가치인 줄 알고 뭐 보험료도 납입을 하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1억의 가치가 아닌 거야. 한 8천만 원쯤 돼요, 가치가. 그럼 이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 오버페이를 한 거죠, 보험료를. 이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실질 조사로 8천만 원의 결과가 안 나왔으면은 실질적으로는 8천만 원짜리 건물인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이게 전손을 당했다 그랬을 때 1억을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 수확량보다 기준 수확량이 작게 되면 감액을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당연히 뭐 보험 농작물이라는 그런 특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얼마의 과실이 달릴지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은 해야겠고,
그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은 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가입 수확량을 측정을 하는데, 일단 저가 후 가수 사종 같은 경우에는 저가 후 착과수로 실질적인 보험의 목적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저가 후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비교를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된다. 그 감액된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돌려준다. 그게 차액 보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차액 보험료를 계산하는 산식은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감액한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다. 그리고 감액 미경과 비율을 여기에 곱해주고 이 값에 미납입 보험료를 차감한 값이 차액 보험료다. 이해 가시죠? 이게 9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9회 기출 문제.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따가 9회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감액 미경과 비율인데,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게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이건 종합위험보장이라는 얘기고, 종합위험보장, 이거는 말 그대로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한 경우죠. 그럴 때에 보장 수준이 뭐 50%, 70%, 50%, 70%일 때 감액 미경과 비율은 뭐 사과 배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보장 수준이 70%일 때는 63%, 감액 미경과 비율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제시해 주면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제 기억에는 9회 문제에서는 이걸 제시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제시해 주지 않고 이걸 암기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 문제 자체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전원 정답을 했던 것 같고, 그게 15점짜리였는데 그래서 9회 합격률이 좀 많이 높았죠. 어쨌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11회에 이걸 묻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암기하는 방법은 뭐 방법이랄 게 없죠. 이거 자주 보다 보면은 익혀져요. 뭐 이거 70%, 90%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하나 딱 적어놓고, 여기에 맞게 뭐 63%, 그 밑에 거는 84%, 그 옆에 거는 뭐 79%,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암기를 했었는데, 이건 뭐 본인이 뭐 보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70, 90 딱 떨어지는 숫자를 포인트로 이제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 옆으로 70 옆에는 63, 이 밑에는 84, 그 옆에는 79, 이 밑으로 와서는 83, 그 옆으로는 78, 그리고 90 옆에는 88.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건 뭐 7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거는 뭐 5, 요렇게는 또 5, 요렇게는 2,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거는 웬만하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놓쳐버리면 좀 아까우니까 암기를 하시고. 자, 이제 보험료가 기본적인 보험료를 구하는 산식의 기본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수음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수음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다.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수음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다. 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음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그 계약자들의 과수원의 뭐 가수원이나 농지나 뭐 이런 데에서 발생한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그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게 이 수음보험료라는 거고, 부가보험료는 그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정보보조보험료는 수음보험료의 경우 보장 수준별로 33%에서 6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부가보험료는 100% 지원한다.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는 100% 지원하고, 수음보험료는 뭐 최저 33%에서 최고 60%까지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마 제 기억에는 1과목 거의 시작 도입 부분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적과전 그리고 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그리고 지자체 지원 보험료는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이 보통 정보보험료는 50%예요. 50%. 보통은 50%고 적과전 과수사종이랑 벼 같은 경우만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50%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정부나 뭐 지자체 할인할 때 대부분은 1-0.5 뭐 마이너스 지자체 지원 할인율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자체 지원율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됩니다. 이거는 제시되고, 정부 보조 보험료가 그 순보험료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비율은 거의 대부분은 50% 지원을 하는데, 그 적과전 과수사종과 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장 수준별로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 이 내용은 2차 시험 1과목에 도입 부분이 아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좀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엮어서 암기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보험료를 이제 구하는 기본적인 산식인데, 자, 보통약관, 뭐 보험 가입 금액, 당연히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겠죠. 가입 금액이 일단 들어가고 요율이 들어가겠죠. 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매길 것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라는 거는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특정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통상적인 통계 자료로 봐도 특별히 재해 피해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는 지역이 아닌 곳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들, 요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영업요율이 높을 것이고, 어떤 재해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교적 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요율이 낮아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1 플러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 약관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적과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 부보장이라는 거는 우리 적과 후에 7가지 특정 재해를 보장해 주는데, 가을 동상해나 일소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서 부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보장이라는 건 가을 동상에 일소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재해를 그냥 나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농사 짓는 그런 농지에는 가을 동상해나 뭐 일소는 잘 발생 안 해. 그런 피해로는 뭐 피해가 잘 발생을 안 해.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가을 동상의 일소를 보장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보장받고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한정보장 같은 경우는 적과전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해 주는 거는 종합위험인데, 이 부보장이랑 같은 개념으로 나는 태풍, 뭐 집중호우, 우박, 지진, 화재 이렇게 5가지 자연재해만 보상받을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보장받는 재해의 그 수준이 굉장히 좁혀지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적과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요 얘기가 뭐냐면, 손해율이라는 게 계약자가 보험료를 낸 비율과 그 계약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비율, 이걸 가지고 이제 손해율을 따지는데,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지급된 보험금이 그 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다는 거겠죠.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는 그 경우겠죠. 보험금을 많이 타간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할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의 보험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 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처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1 플러스 방제시설 할인율, 요 같은 경우는 방제시설이라는 게 어떤 재해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그런 방제시설들을 설치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이거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묻는 문제가 기출에 나왔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영업요율, 지역별, 이건 뭐 특약이니까 지역별 특약 요율, 그리고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요렇게만 딱 붙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해당 농지가 아니라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심하시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폭은 30%에서 50%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최대 할인은 30%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최대 할증은 50%까지 이제 할증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개 이상의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율은 30%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방제 시설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20%짜리고 하나는 뭐 한 15%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2개 합산하면 35%죠. 그냥 요거를 최대 할인율이 30%로 제한한다는 얘기는 그냥 30%로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할인은 방제 시설을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도 할인율은 3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평년 착과량이에요. 이게 아마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개념이 아마 1과목, 2차 1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계산 문제 중에서 나오기 가장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좀 뭐랄까, 뭐 2차 2과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1과목 기준에서는 그나마 좀 꼬아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뭐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평년 착과량이라는 건 해당 농지가 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5년을 기준을 두고 5년 가입한 그 이력을 보고 뭐 저가 후 착과수라든지 뭐 연도별 표준 뭐 착과량, 수확량 요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하는 그 해에 해당 농지에 예상되는 착과량을 말하는 거예요. 평년 착과량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산식은 뭐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별거 아니에요. 자, A부터 볼게요. 과거 5년간 저가 후 착과량의 합산 시그마 나누기 과거 5년간 가입 횟수, 그러니까 과거 5년간에 뭐 몇 번 보험 가입을 했냐, 그 횟수를 가지고 5년간의 저가 후 착과량의 그 평균값을 구한다. B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과거 5년간 가입 횟수에 나눠서 평균을 낸다. Y 같은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 횟수고요. C는 가입 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다. D는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의 합산을 가입 횟수로 나눠준 평균값이다.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과 같은 경우는 5년생부터 가입이 돼요. 5년생부터 가입이 되고, 5년생 밑은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뭐 1, 2년생은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인수 제한이 걸리고, 3년생, 4년생도 가입이 안 되는데, 일반 재배일 때 5년생부터 가입이 되는데, 일반 재배 말고 밀식, 반밀식 재배가 있어요. 밀식, 반밀식이 뭐냐? 밀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촘촘하게 심었다는 뜻이죠. 반밀식은 뭐 밀식 정도만큼 촘촘하게 심은 건 아닌데, 또 일반 재배보다는 촘촘하게 심은 그런 재배 방식인데, 일반 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식 간격이라 그러죠. 뭐 주간거리, 뭐 열간거리 해가지고 과수원에 뭐 나무가 뭐 이렇게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 거리가 4m 곱하기 뭐 2m 이하인 경우에는 밀식 재배라고 하고, 반밀식은 4m, 2m는 초과하지만 5m 곱하기 3m는 요거의 이하인 그런 재배 방식이 반밀식이고요. 일반 재배는 5m, 3m를 초과할 때 일반 재배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 재배를 택해서 과수원을 운영을 할 때는 그 사과나무에 5년생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반밀식이나 밀식 같은 경우 이 4m, 2m, 5m, 3m 사이를 적용하는 반밀식, 그리고 4m, 2m 이하인 밀식, 요런 재배 방식을 택하는 과수원의 경우는 3년생, 4년생이 인수 제한이 아니라 가입이 돼요.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3년생, 4년생, 5년생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과실나무애 같은 경우는 한 10년생쯤 돼야지 과실이 많이 달려요. 나무도 커지고 잎도 풍성해지고 가지도 여러 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달려있는 과실도 이제 크고 개수도 많아지고 하는데, 나이가 어린 그 나무일수록 달리는 과실이 그렇게 크기도 크지가 않고 개수도 뭐 많이 달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 연생에 따라서 뭐 5년생은 뭐 표준 수확량이 얼마나 된다, 얼마나 이제 열릴 것이다, 6년생은 얼마나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온 통계 자료가 있어요. 통계 데이터가. 요게 이제 일반 재배 방식으로 데이터를 낸 건데, 사과 같은 경우는 3년생, 4년생이 반밀식, 밀식 재배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어. 3년생, 4년생은. 그렇기 때문에 기준 표준 수확량의 데이터를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평년 수확량을 구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3년생은 밀식, 반밀식일 때 일반 재배 5년생의 그 표준 수확량, 그 데이터의 50%를 갖다가 쓰고, 4년생일 경우는 그 일반 재배 5년생의 75%를 갖다 써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5년생 뭐 밀식, 반밀식의 5년생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있는 일반 재배 5년생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이게 기준 표준 수확량이다. 어떤 표준 수확량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죠. 기준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 나무 수령별로 어떤 재배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무 수령별로 나타난 그 표준 수확량의 데이터가 기준 표준 수확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뭐 가중평균하고 뭐 해가지고 나온 값이 평년 착과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A 저가후 착과량의 평균. 요것은 당연히 저가후 착과수를 실시했다는 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저가후 착과수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후 착과량이라는 건 보험에 가입한 연도, 과거 5년 중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그 데이터, 그 과수원에 얼마나 과실이 달렸는지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플러스, 요 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해의 데이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5년 동안 3번 가입하고 2번은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럼 3번 가입했을 때는 이 저가후 착과량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3번 가입한 저가후 착과량의 평균값,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2번, 은 표준 수확량, 5년간의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표준 수확량 값에 이 저가후 착과량 값을 빼준 값, 그죠? 거기에 뭐 몇 번 가입했는지 그 가입 횟수를 이제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5년간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그 해당 거선이 뭐 만약에 보험에 5년 내내 가입을 했으면은 저가후 착과량으로 다 하겠죠. 여기 5가 되니까 이건 뭐 0의 값이 0이 되는 거고, 저가후 착과량만으로 할 텐데 보험에 뭐 매년 가입을 안 하는 케이스도 많으니까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표준 수확량의 저가후 착과량을 빼서, 그리고 나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비율을 곱해주고 이 값을 합산해가지고 평년 수확량 데이터 값을 뽑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데이터 값을 뽑는 것이고, 그 과수원에 뭐 몇 년생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보정 개수로 삼아 가지고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하는 거죠. 평년 착과량을. 이게 D는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요거를 가중평균 해가지고 보정 개수로 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보정값을 쓰는 거고,
요거는 9회 문제 제가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풀어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적과전 과수 사종이랑 논작물 빼고는 다 똑같아요. 이거. 여기는 지금 평년 착과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평년 수확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논과 아니 그 벼와 적과전 과수 사종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동일하다.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은. 그렇기 때문에 과수 사종의 평년 착과량 구하는 거랑 또 나중에 벼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벼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벼 같은 경우는 출제 안 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아마 11회에 출제 확률이 좀 높겠죠. 이거는 9회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 벼보다는 아마 확률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뭐 모르죠. 이건 출제 위험 마음이기 때문에 대비는 확실하게 해 두시는 게 좋고, 일단 뭐 이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 과거 적과 후 착과량, 이게 이제 한도, 상한, 하한, 한도 적용하는 이제 개념이 요 내용인데, 연도별 적과 후 착과량을 인정하되 연도별에 그냥 적과 후 착과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는데 21년도부터는 아래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라. 상한은 착과수가 아무리 적과 후 착과수가 아무리 많이 달려도 평년 착과량의 300%는 넘으면 안 된다. 요 얘기고요. 하한은 적과 후 착과수가 아무리 적게 달려도 평년 착과량의 30%는 넘으면 안 된다. 평년 착과량의 3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요것도 뭐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문제, 그 9회 기출문제에 이 개념도 적용이 됐어요. 그건 뭐 쉬운 얘기고,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 드릴게요. 단, 여기 또 나오네요. 단, 상한의 경우 가입 당해를 포함하여 과거 5개년 중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5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5년이니까 25년도에 가입을 한다 이랬을 때 24, 23, 22, 21, 20 이렇게 5개 년도 되겠네요. 여기서 최소한 3번은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상한에 이런 한도를 적용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2번이나 1번 가입했을 때는 적용을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되고,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뭐 나무 수령에 따라서 뭐 5년생은 뭐 얼마가 달릴 것이고 6년생은 얼마가 달릴 것이고 뭐 7년생은 얼마가 달릴 것이고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로 표현한 게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뭐 아래 품목별 표준 수확량표에 의해 산출한 표준 수확량, 그리고 사과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고, 배 같은 경우에는 소식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 그리고 단감, 떫은감은 뭐 표준 수확량표의 표준 수확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적용 비율, 사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배, 단감, 떫은감 이런 건 적용이 안 돼요. 3년생 같은 경우에는 3년생, 4년생은 일반 재배 방식에서는 인수 제한인데 반밀식을 적용시켜서 재배를 하면은 4년생이 가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3년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방식의 5년생의 50%, 그리고 4년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배 방식의 5년생의 75%를 갖다 써라. 이 얘기예요. 자, 뭐 이거는 이제 내용이 다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그 9회에 여기에 관련된 이 평년 착과량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데, 특히 뭐 시험이 코앞인데 연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합격하시고 나서 즐겁게 놀러 다니시는 게 좋죠. 뭐 공부 연휴 기간 잘 이용하셔가지고 좀 유익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회 기출, 여기에 관련된 9회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